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관부생들, 시험 준비생들, 이제 시험이 임박했을 때, 필기 시험이 임박했을 때, 지금 오늘 7월 12일이니까 이제 30일 날 시험이죠.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죠? 필기 시험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직후에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우리 합격생들, 경관부 최종 합격생들이 이제 수강 후기나 합격 수기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한번 수험생활 어땠는지 물어보면 요때가 이제 제일 힘들더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관부생들 그 학습 컨디셔닝 관리하는 코칭 케어 프로그램 이수자들도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마무리 때 너무 이제 극도로 긴장이 되고 불안하니까 마무리 때 뭘 어떻게 해야지 제일 효율적인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비했어요. 그래서 경관부 필기 시험이죠.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필기 시험 직전하고 직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이끌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공부 방법론은 뺄게요. 그거는 제가 이미 많이 올려드리기도 했고, 필기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론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합격권에 들어가는 수험생분들은 자기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빼고, 이제 필기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점들, 그리고 체력이 패스제로 바뀌었는데 체력 시험이 그래도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체력 시험 준비 겸,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 이제 제일 중요한 관문이 됐으니까 심층 면접까지 어떻게 이제 직전하고 직후에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느냐, 이건데, 경관부 필기 시험 직전에 지금 시점 이제 보통 한 달, 아니면 지금처럼 2주, 1주 전에 컨디셔닝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일단은 수면 시간 확보하는 건 뭐 제일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험 치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이제 뭐 올빼미족들도 이제 잠자는 시간 다 바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날 하루 잠자는 시간 바꾸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아예 그냥 날밤 새고 가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제가 이제 패스제로 바뀌어서 체력이 이제 패스제잖아요. 체력이 이제 패스제니까 이거를 뭐 2주 정도 또는 한 달 정도는 운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합격하면 그때 하자, 이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제 이게 전제가 되려면 미리 평상시에 운동을 충분히 많이 하던 수험생들은 그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야. 그리고 20대는, 제가 말하는 거는 운동을 꾸준하게 많이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넘어가면 신체 회복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필기 합격하고 체력 학원에 가서 순환식 그 인터벌 하는 그거 이제 수업 따라가 버리면 부상이 와요. 그래서 이제 컨디셔닝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가 이제 뭐는 꼭 하라고 얘기하냐면, 뭐 원래 헬스장을 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복싱장을 가고 있었다든지, 뭐 지주시 체육관을 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체력학원은 저는 가지 마라고 하는데 분명히 체력학원 다니는 수험생들도 있었을 거예요. 체력학원을 왜 가지 마라고 하냐면, 지금 체력 시험 패스제에서는 체력학원을 다닐 이유가 없어요, 평상시에. 예. 순환식 그 직무 사항을 재현해 가지고 순환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서, 그 체력 학원에 가서 뭐 달리기, 각 예전 체력 시험 검증형에 맞춰서 막 그런 식으로 잘게 쪼개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잡아먹고,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불필요하게 또 막 휘둘리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빼고, 그러면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한 2주 정도, 한 달 정도 남은 시점, 지금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는 이제 체력 패스제 바뀌고 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악력이에요, 악력.
요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악력 측정도 없는데 악력을 왜 해야 됩니까? 악력기 있죠, 악력기. 악력기는 공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충분히. 그래서 악력기는 수시로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남경은 잘 없는데, 남경은 거의 잘 없긴 한데, 여경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 순환식 체력 시험에서 꽈락이 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디서 꽈락이 나냐면 담벼락 넘는 데서 꽈락이 많이 나요. 의외로 담벼락 넘는 데서. 이 담벼락을 팔림으로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수험생들은 오랫동안 앉아 있기 때문에 고유 수용성 감각도 떨어지고 협응성도 떨어진 데다가 이제 협응성이 제일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지가 그냥 따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고유 수용성 감각도 떨어지니까 잘 다쳐. 예. 우리가 산길에 올라갈 때요, 수험 생활이 오래 한 사람들은 고유수용 감각이 떨어지니까 잘 발목이 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볼 때는 이 물체를 보고 이렇게 짚잖아. 근데 우리가 물체를 안 보고도 다른 일을 하면서 이걸 짚을 수 있는 거는 고유수용 감각이 있어서 그렇거든. 근데 그게 현저히 저하돼요. 현저히 저하되니까 잘 다쳐. 근데 담벼락을 넘는다는 거는 일단은 코어의 힘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응성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악력이 왜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되냐면, 일단 담벼락을 잡을 때 손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제일 착각하는 게 팔림으로 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집게 역할을 하는 거고, 팔은 그냥 줄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집게로 줄을 설치한 다음에 당겨서 물건을 위로 타 넘으려면 코어가 힘이 좋아야 돼, 코어. 코어하고 협응성.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운동을 좀 쉬는 것도 상관없어요. 뭐 체육관 가고 있는데 체육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운동을 쉬어야 된다면 혼자서 하는 운동으로는 운동은 하긴 해야 돼. 알겠죠? 아무리 순환식으로 바뀌어도. 그래서 악력기를 가지고 수시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코어 운동은 요즘에 뭐 인터넷에 유튜브 검색하시면 코어 운동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간단한 것들을 소개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건 ABS 휠인데, 저것도 운동이 평소에 안 돼 있는 분들은 복근에 경련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하셔서 전면 코어하고 후면 코어를 단련할 수 있는 거를 검색하신 다음에 그거 그냥 따라 하면 돼.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코어 운동 많이 소개되니까 그거 따라 하시면 되고, 대신에 반드시 스쿼트가 들어가야 돼요. 이제 비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코어라는 게 이 복근하고 등 근육을 코어라고 착각을 해. 아니에요. 코어라는 거는 추상적 개념으로 우리 몸의 중심축을 말하는 건데, 근육 해부학적으로는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요 가슴 밑에서부터 무릎 위에까지, 허벅지 있죠, 허벅지하고 엉덩이. 그러니까 우리 몸의 중심 뼈대 역할을 하는 근육들은 이 복근하고 등에 이제 등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하고 허벅지 근육까지를 같이 통칭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근육이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코어라고 해요, 추상적으로. 이제 비전문가들이 잘 모르니까 복근 운동하고 허리 운동하는 것만 코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복근하고 등 근육을 위주로 이제 코어라는 속근육, 이제 속근육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보시고, 진정한 의미의 코어라는 건 사실은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까지 전부 다 이제 무릎 위에서부터 여기 명치 아래까지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근육들의 합으로 봐야 돼. 그래서 스쿼트를 넣어줘야 돼. 스쿼트는 필기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혈류를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달달한 거 먹는다고 해도 일시적이지. 제자리에 서서 스쿼트를 하세요. 스쿼트 한 10개, 20개, 30개 한 다음에 몸이 약간 데워진다 싶을 때 또 공부를 해. 그러면 뭐 요즘에 그 뇌과학자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운동한 직후에 뇌 신경망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학습 효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바로 직후에 공부하라잖아. 너무 멋진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과학적 근거를 못 댄 거지. 그게 이제 뇌과학자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 그러니까 스쿼트를 하세요. 솔직히 필기 준비하는 기간에도 이렇게 마무리 컨디셔닝 말고 혼자서도 저는 그냥 혼자서 홈트레이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순환식 그 체력 시험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뭐 이런 주짓수나 유도를 평상시에 이거 왜냐면 경감부 시험은 장기 레이스니까 제가 필기 시험 준비하는 동안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도장에 가서 체육관에 가서 꾸준히 하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 솔직히 그 테스트 항목만 보고 봤을 땐 지금 제가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악력은 반드시 수시로 마무리 기간 안에서도 공부에 방해 안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뭐 이동하면서도 악력기는 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코어랑 스쿼트는 하세요. 코어는 이제 뭐 잠자기 직전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한다든지 하고, 스쿼트는 공부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돼. 학원에서도 뭐 할 수 있잖아. 이거는 남들 눈치 볼 이유가 뭐 있어. 내 인생이 갈린 건데. 맞죠? 그 다음에 반드시 주 3회 정도는 주 3회 격일로는 달리기나 가볍게 달리기나 아니면 줄넘기로 호흡, 폐호흡이죠. 호흡 양을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 주셔야 돼요.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많이 할 필요. 각자 체력에 맞춰서 약간 숨이 될 정도, 땀이 기분 좋게 날 정도, 그 정도 달리기나 줄넘기는 마무리 한 달이나 2주 전이나 일주일 전에도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것까지는. 자, 이렇게 하는 게 공부에 절대 방해가 안 되고 오히려 집중력을 올려줘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마. 체력 학원에 가가지고 필기시험 2주 남았고 일주일 남았는데 체력 학원에 가서 막 고강도로 막 1시간씩 2시간씩 이런 건 절대 하지 마란 말이야. 그리고 주짓수나 뭐 복싱이나 원래 가던 분들도 그거는 이제 본인 감각에 맡길게요. 그래서 본인 감각에 이제 거기 사람들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겨서 막 이제 막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가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거기 꾸준히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제 생각에는 필기시험 한 달이나 2주 전에는 요것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이렇게 컨디셔닝 관리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잠이랬죠. 잠, 수면 시간인데 수면 패턴을 그날 시험 일어나서 들어가는 시간 고려해서 완전히 바꿔야 돼요. 올빼미족들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후가 중요한데, 필기시험 딱 끝나고 나서 놀면 절대 안 돼요. 경감부생들은. 필기시험 딱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진짜 관문이 시작돼요. 심층면접. 그래서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MBC 100분 토론 있죠. MBC 100분 토론. 지금 MZ세대들은 문해력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문해력 특강 올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필기시험 직후에 끝나고 나서 이제 막 탈진 상태인데, 그냥 쉰다는 개념으로 시사 이슈를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 시사 이슈를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면접 마무리 단계 때 시사 이슈 정리하면서 되게 힘들어요. 경감부생들이. 다들 수준이 높으니까 퀄리티 있게 준비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돼. 그래서 시사 이슈 준비할 겸, 그 다음에 이제 상황 분석 능력,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논리력 등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방법이 이제 전문가들의 토론을 보는 건데, MBC 100분 토론을 많이 보시고, 면접에 특화해서 나는 아예 그냥 준비하고 싶어 이러면은 우리 채널에 형통할 멤버십이 있어요. 형통할 멤버십이 금액대가 제일 낮은 멤버십 금액대니까, 그거는 이제 시사 이슈가 한 300개 정도 돼요. 그래서 한 3년에서 4년치가 다 있거든요. 그 전부 다 봐야 돼요. 왜냐면 인간 역사는 반복되듯이 시사 이슈가 아동학대가 아주 심각하게 문제된 게 5년 전이었어. 5년 전. 또 7년 전에도 한번 문제가 됐었고, 이게 반복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좋은 점은 문해력 특강에도 시사 이슈를 기반으로 문해력 훈련을 같이 하기 때문에 MZ세대 경감부 준비생들, 제가 말하는 MZ세대 경감부 준비생들은 35, 만 35세 이하라면 요것도 보면서 요거까지 하면 더 좋아요. 그래서 직후에 쉬지 마세요.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러지 말라고. 지금 그럴 여유 없어요, 여러분들. 체력이 패스제로 바뀌어서 제가 앞선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는 진짜 언제 어떻게 뒤집혀질지 몰라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게 필기 준비하던 고득점자들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체력 준비도 같이 해가지고 필기 체력이 항상 고득점이었기 때문에 필기 점수가 낮은 사람이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어. 역전할 가능성이 낮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체력도 낮았으니까. 근데 이제는 체력 패스제로 바뀌어서 필기 점수는 진짜 면접 생 점수로 들어가는 면접 점수로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뒤집어. 그리고 경계선에 걸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혼란에 구를 거 아니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면접관들도 이제 차별성을 계속 둬야 되기 때문에 복잡한 케이스형으로 질문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이제는 더. 알겠죠? 그래서 직후에는 절대 놀지 마시고 그날 시험 친 그날만 좀 쉬고 그 다음에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해서 필기시험 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는 다시 한 번 더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고, 컨디션 조절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 합격권에 들어가는 사람들, 수험생들 대부분 다 실력이 다 이제 완성된 친구들이야. 누가 실수를 적게 해서 이제 컨디션 관리를 잘해서 실수를 적게 하느냐의 문제거든. 이쪽은. 그래서 컨디션 관리를 반드시 요거 위주로 하면서 수면 시간 잘 확보하시고, 알겠죠? 이상입니다.